2025년 세계는 또 한 번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 초고율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긴장시켰고 국제 무역 질서는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미국이 관세를 높이자 중국은 거칠게 대응했고 일본은 외면했고 유럽은 법률을 들이밀며 저항했습니다. 각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피하려 했지만 위기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으며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안 됐거나 입장이 애매해서 그럴 거야.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죠. 2달 후 미국 내 주요 공장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는 길을 잃는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사 그랜트입니다. UN 전략 보고서 검토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일은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와 통계를 사랑해요. 그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전 세계 공급망 재조정에 관한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선박 건조. 모든 주요 공급망에서 한 국가가 계속 등장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요. 대한민국. 처음에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같은 경제 대국들이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있나 싶어 데이터베이스를 3번이나 뒤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UN 건물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분명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고? 그건 너무 과장된 결론 같았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직접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요. 리사, 어떻게 진행돼? 상사인 마틴이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마틴,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거의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마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정말? 그건 좀 의외군.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네, 제가 직접 조사해 보려고요. 이건 단순한 통계 오류일 수도 있지만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리사. 자네라면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중간 보고서가 필요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주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퍼즐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 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한국에 관한 모든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입 현황, 주요 기업들, 산업 분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표면적인 수치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전 세계 선박의 대부분, 첨단 반도체, 배터리 기술. 모두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피곤함에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한국은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저는 한국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더 많은 의문을 낳았어요. 한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에서 일하고 있죠. 한 경제학자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한 중심. 그것이 한국의 정체성인 걸까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엔 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마틴에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말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요. 마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리사, 승인하지.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차가운 데이터가 필요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항상 숫자만 믿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데이터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라는 숨겨진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부분들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반도체 산업을 살펴봤죠.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대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핵심 기술과 부품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흥미롭군. 그 다음은 배터리 시장이었습니다. 전기차 혁명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죠.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한 보고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 중단이 발생했을 때 글로벌 자동차 생산이 18% 감소.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생산 시스템이 멈추자 세계의 일부도 함께 멈췄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박 산업이었어요. 세계 해상 무역의 90% 이상이 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은 한국의 기술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 책상은 점점 더 많은 자료들로 가득 차갔습니다. 각 산업별로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동료인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제 책상에 다가왔어요. 엘리사, 며칠째 야근이네? 그 한국 보고서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 이건 정말 놀라워.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제니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이걸 봐.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만든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주요 산업별로 핵심 부품과 기술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였죠. 와, 정말 모든 길이 한국으로 통하네.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왜 이런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도 한국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만약 모든 사람이 너의 중요성을 알면 그만큼 책임과 비난도 따라오잖아. 어쩌면 한국은 조용히 일하는 걸 선호하는 나라일지도.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나라라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갔죠. 그 순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 기술이 들어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 한국 기술을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노트북 모두 한국 부품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제조 시스템, 품질 관리, 혁신 문화, 이 모든 것이 세계 산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멈추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한국의 생산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은 데이터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경외감? 아니면 단순한 혼란?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세계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가능하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야 했죠. 그러나 그 전에 올리버 회장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N 본부 건물 38층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올리버 퀸시 회장이 있었죠. 유럽 최대 종합기업 유로텍의 수장이자 세계 경제 포럼의 주요 인사였습니다. 엘리사 그랜트 씨, 마침내 뵙게 되네요. 올리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 많더군요. 그의 말에서 비꼼이 느껴졌어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회장님. 올리버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데이터요? 그렇군요. 하지만 데이터도 해석하기 나름이죠. 한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보는 건 좀 과장된 해석 아닐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우리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죠. 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찾은 자료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주요 산업별 부품 공급망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었어요. 올리버는 태블릿을 받아 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곧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부품 공급국일 뿐입니다. 진정한 혁신과 가치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의 말에 반박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남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올리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이정원 박사. 오늘도 늦으셨군요. 이정원 박사?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 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한국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죠.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정원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엘리사 그랜트 씨군요. 당신의 보고서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올리버가 대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엘리사 씨, 당신의 보고서는 너무 한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정원이 끼어들었어요. 균형 잡힌 시각이라.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회장님께서는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올리버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후발주자일 뿐이죠. 후발주자라는 말에 이정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회사의 주요 부품 중 몇 %가 한국에서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올리버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83%입니다. 이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로텍의 신제품 라인업 중 64%가 한국 기술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일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올리버는 화제를 돌렸어요. 어쨌든 엘리사 씨의 보고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편향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일 수 있어요. 이정원이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은 진실의 절반만 볼 수 있죠.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장을 봐야 합니다. 올리버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또 그 이야기군요. 사실과 숫자가 중요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이정원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과 문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정말 전체 그림일까요? 아니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걸까요? 이정원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현장을 봐야 한다면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올리버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보고서가. 제가 말을 끊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봐야겠어요.
이정원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그랜트 씨. 언제든지 준비되셨을 때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리버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이정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랜트 씨. 한국에서 뵙겠네요. 그는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올리버의 반응을 보면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찾은 데이터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이정원 박사가 공항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환한 미소에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엘리사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엘리사. 그럼 저도 정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원은 저를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특별한 차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차가 아닌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였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입니다. 아직 세계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죠. 정원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차에 탑승했고 그는 간단한 명령어만 말했습니다. 차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호텔부터 가서 짐을 풀까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로 현장으로 가고 싶어요. 제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룬 산업시설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원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역시 열정적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도체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푸른 산들, 한강.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산업이나 기술에 국한되어 있으니까요. 2시간 후 우리는 거대한 복합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약 3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정원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건물은 거대했고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보안 검사를 마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계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 제조 공정이죠. 정원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믿기 힘드네요. 이런 첨단 시설이 여기 있다는 게.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공장으로 가보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센터. 각 시설은 저를 더 깊은 충격에 빠뜨렸어요. 특히 거대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보았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 거대한 선박이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의 약 70%가 이곳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정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네요.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정원은 저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압도됐습니다. 제가 데이터로만 봤던 것들이 이렇게 실체가 있다니. 정원은 미소 지었어요.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건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한강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원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원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문화 때문일 거예요. 한국인들은 보통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죠. 조용히 일하고 결과로 인정받는다는 철학이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패턴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죠. 세계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니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나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정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가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보다 성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은 모든 데이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원은 저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생산 라인 하나가 하루에 만드는 스마트폰이 약 3만 대입니다. 정원의 설명에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나요? 한국에만 12개, 베트남과 인도 등에 15개 더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 한 회사의 생산량이라니.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이렇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왜 올리버 회장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정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의존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특히 그들이 경쟁자라고 여겨온 대상이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원의 말이 이치에 맞았습니다. 엘리사,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원은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2022년에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공장 화재 이후의 세계 경제 영향을 나타낸 차트였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단 3일간의 가동 중단이었지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겼죠.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짧은 중단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우린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세계는 우릴 중심으로 돌고 있죠. 정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이었어요. 마지막 날 정원은 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타트업들과 연구소들을 방문했어요. 이곳이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선도자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원 씨,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뭔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위기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DNA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것은 세계 경제의 조용한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줄은 이미 마음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길을 잃는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유럽 본사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원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정원 씨,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진실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통해 그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숫자와 통계 너머에 실제 사람들과 시스템이 있었죠. 기내에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행시간 동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이륙을 준비해주세요.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노트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비행기가 순조롭게 이륙했고 약 30분 후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에게 주문하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기적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주변에서 승객들의 동요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트북 화면도 갑자기 꺼졌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치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기내 전자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곧 복구될 예정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일부 스피커에서만 들렸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기내 산소 마스크가 일부 좌석에서 갑자기 떨어졌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현재 항공기 주요 전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공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행기가 고도를 급격히 낮추고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을 거예요. 침착하세요. 주변 승객들에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제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이 비행기에는 얼마나 많은 한국산 부품이 사용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고장난 시스템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여러분, 현재 비상통신 시스템만 작동 중입니다. 인근 공항과 연락이 됐으니 안심하세요. 약 15분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장의 말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어요. 대부분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옆자리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어요. 네,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습니다. 우린 안전하게 착륙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착륙 준비 자세를 취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잡아주세요. 승무원들의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지시대로 자세를 취했어요.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을 시도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으악!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달렸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어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침착하게 비상구로 이동해주세요. 개인 소지품은 모두 두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비상구로 향했어요. 공항 활주로에 내려선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비행기 주변에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창밖으로는 이미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가벼운 쇼크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다른 승객들은요? 모두 무사한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안전해요. 몇몇 분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비행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주요 전자 시스템 오류였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정원이 서 있었어요. 정원 어떻게 여기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바로 왔어요. 괜찮으세요, 엘리사? 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느낌이 왔거든요. 어떤 느낌이요? 비행기의 주요 시스템이 고장났지만 비상통신과 착륙 보조 시스템은 작동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모두. 저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초기 조사 결과 비행기의 주요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지만 비상통신 장치와 착륙 안정화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대요.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모두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였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기술이 저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이런 게 우연일까요? 정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엘리사,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본 것들 그리고 지금 경험한 이 상황.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죠. 저는 침대에 기대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네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살아가죠.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게 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모든 데이터,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이 경험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정원 씨,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한국 기술 덕분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을 주는 법이죠.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찾던 진실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지 이틀째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엘리사, 기분이 어때요? 정원이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예요. 정신을 맑게 해준대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들었어요. 비행기 주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한국에서 만든 비상 시스템과 배터리 백업 장치 덕분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대요. 정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해요. 제가 연구하던 바로 그 시스템이 제 목숨을 구했다니. 마치 운명 같아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당신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도록 운명이 도와준 걸지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마틴과 유엔 본부의 몇몇 동료들이 들어왔어요. 리사, 괜찮아? 소식 듣자마자 바로 왔어. 마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마틴, 다들 고마워요. 괜찮아요, 정말로. 마틴은 안심한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니 정말 다행이야. 정원이 동료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정원입니다. 엘리사와 한국에서 함께 일했죠. 마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사님, 엘리사가 말해줬어요. 한국 방문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요. 정원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엘리사가 스스로 많은 것을 발견했죠. 마틴이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 리사, 너의 사고 소식이 본부에 전해진 후 유엔 이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 특히 한국 시스템이 사고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보고서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놀랐어요. 이사회가요? 왜죠? 내 보고서 초안을 봤거든.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너의 주장, 이번 사고가 그걸 확실히 증명한 셈이야.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올리버 회장도 연락해왔어. 내 상태를 물어보더라.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올리버는 이번 사건이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모두가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데이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용히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원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숫자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리사,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제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쓸 거예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담은 보고서로요. 마틴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확신해? 원래 접근 방식도 충분히 좋았는데. 아니요, 마틴. 제가 경험한 것을 담아내야 해요. 저는 제 오만이 낳은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어요.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엘리사? 당신은 이미 진실에 다가서고 있어요. 동료들이 자리를 뜬 후 병실에는 저와 정원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정원 씨, 제가 생각했던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네요.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거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이나 제품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끈기 그리고 협력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어요. 상태가 양호하다며 휴식을 취하라는 당부와 함께였죠. 엘리사, 이제 어디로 갈 계획이세요? 정원이 병원 앞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엔 본부로 돌아갈 거예요.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실을 담아서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의 새로운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용한 혁신과 보이지 않는 연결. 이것이 제 새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정원이 제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조용한 심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와 정원은 바로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동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어서 와, 리사. 정말 보고 싶었어. 제니퍼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와 안부를 물었어요. 마틴이 말했습니다. 리사, 내 사고 소식이 여기 큰 파장을 일으켰어. 특히 한국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모두가 내 보고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정말요? 그렇다면 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원도 옆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다듬었죠. 제가 겪은 비행기 사고의 상세한 분석, 한국 기술이 어떻게 승객들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계 각국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까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 덕분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정원에게 물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개인적으로 들리진 않나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가장 강력한 진실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모든 통계보다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조용한 심장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심장의 박동 덕분에 여전히 숨쉬고 있다. 유엔 전략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큰 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올리버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죠.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돼요. 정원이 제 옆에 서서 물었어요. 그는 오늘 특별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회의가 시작되고 마틴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엘리사 그랜트의 세계 공급망 재조정 보고서 발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최근 비행기 사고를 겪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모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올리버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냉담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기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원래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길을 잃는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다소 도발적인 제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세계 주요 산업별로 한국 기술과 부품의 비중을 보여주는 차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십시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43%, 첨단 디스플레이에서는 52%. 올리버 회장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생태계였어요. 기술, 사람,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올리버 회장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랜트 씨, 흥미로운 발표지만 너무 한국가에 치우친 시각 아닌가요? 다른 국가들의 기여도 상당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올리버를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모든 국가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기여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내놓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주장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탔던 비행기의 사고 보고서와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경험했습니다. 주요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고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해야 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비상통신 시스템과 착륙 안정화 장치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올리버가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표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들도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았어요. 공식 조사 결과 비행기의 주요 시스템 오류는 유럽산 부품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백업 시스템과 안정화 기술 덕분에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어요. 슬라이드에 비행기 시스템의 상세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부품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안전과 신뢰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한 거죠. 올리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면 다른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연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새롭게 구성한 세계 공급망 재조정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발표를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대표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올리버 회장은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도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마틴이 단상으로 올라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리사. 내 말이 이 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정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 당신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원. 우리가 함께 했어요.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예요. 세계가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첫 걸음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많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버 회장도 마지막에 다가와 간단히 인사를 건넸어요. 그랜트 씨,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앞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의 인정은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원과 함께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원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정원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엘리사. 당신이 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고요. 잔을 들어 그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함께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빛나는 별들처럼 한국은 멀리서 조용히 빛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행복했어요. UN 보고서 발표 이후 6개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제 보고서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정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사, 다시 만나 반가워요. 이번엔 비행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네요. 웃으며 답했어요. 네, 다행히도요. 그래도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원이 최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당신의 보고서 이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요. 정말 기뻐요. 제 보고서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네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한 제조국이 아닌 혁신의 중심지로 보기 시작했죠. 서울에 도착해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새롭게 개관한 글로벌 기술협력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제 보고서 이후 설립된 국제협력기관이었어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건물 내부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이곳에서는 30개국 이상의 연구진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협력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센터를 둘러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정원 씨,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네요. 정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했고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날 저녁 정원은 저를 서울의 남산타워로 안내했어요.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정원의 말대로 그 광경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알고 있었나요? 저기 보이는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알아요. 한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네요. 중심이라기보다는 심장이라고 할까요? 조용히 뛰고 있지만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의 비유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 경제의 조용한 심장 같았어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박동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지했다기보다는 단지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세상과 나눴죠.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정원 씨, 이건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과 세계의 진정한 협력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여러 한국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목숨을 구한 이유군요. 여러분은 항상 실패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니까요. 한 연구소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불완전함도 인정해요. 그래서 항상 백업 시스템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죠. 마지막 날 저는 유엔 대표단과 함께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국제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원이 저를 비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 정원이 있는 고즈회의가 끝난 후 정원이 저를 비밀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 정원이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오는 장소죠. 정원의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엘리사, 당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생각이 기억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계적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 리 없다고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요. 정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오만이 아니라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경험한 것, 본 것들. 이제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정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과소평가했지만 지금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야말로 조용한 거인이에요. 세계를 지탱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는. 정원의 눈에 감동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인정받는 것을 보는 건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당신과 한국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원 씨. 제가 살아있는 것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것도 모두 한국 덕분이죠. 정원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세계가 진정으로 손을 잡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 새로운 협력의 시대. 이것이 제 최종 보고서의 제목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 개인적인 소감을 적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한 숫자와 통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썼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이유, 제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덕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진술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길을 잃는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몸으로 배웠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이제 저는 이 불빛들이 단순한 도시의 조명이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안전한 귀국길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한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원. 저도 잊지 않을게요. 한국이 세계의 조용한 심장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고 세계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세계의 조용한 심장으로 묵묵히 뛰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